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사이로 영하권의 추위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포근한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져 3일절 연휴가 있는 이번 주말 동안 눈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대체 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공기가 온화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횡성문화원에서 문화소양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유품을 정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한 곳들 살펴보도록 하죠. 2월 2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3년 문화도시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던 원주시가 사업 5년 차로 마지막 해인 지난해 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4년 문화도시 사업성과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 내 문화도시 가운데 춘천과 영월은 최우수 4개 도시에 들었고 원주는 2년 연속 미흡에 머물렀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인 원주시는 이번 평가를 마지막으로 문체부 지원이 종료됩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사별한 남성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0회에 걸쳐 집단 상담과 일상생활 자립, 나들이 등을 진행합니다. 또 심리치료과 지지체계 형성, 자조 모임 등을 통해서 사별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강원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평창군은 창업 아카데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도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업 아카데미는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운영되며 우수 창업자 4명을 선발해 1억 1천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죠. 강원도 총 인구 150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내 읍면동 10곳 중에서 3곳 이상에서 지역 소멸 경고 등이 켜졌다고 하죠. 그런데 원주 중앙동이 강원도 187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성이 10번째로 높은 곳이라고요? 네, 원주투데이 신문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연구원의 소멸 경고 지수에 따르면은 원주시 중앙동이 도내 187개 읍면동 중에서요
10번째로 소멸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원주는 강원도에서 뭐 거의 유일무이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중앙동이 소멸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더구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 비중도 50%가 넘어섰다라고 해서 매우 충격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원연구원의 그 수리수에 따르면 그 중앙동은 0.8 이상으로 나왔어요. 지수가. 네.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0.8 이상이면 심각하다고 인지를 할 정도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현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고 좀 경고가 됐던 일이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원주시청 이전 또 원주역 이전 등으로 해서 중앙동을 비롯한 원주 도심이 매우 빠르게 황폐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주의 중심이라는 상징성마저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또 몇 년 전에는 중앙시장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요. 상권마저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우려가 됩니다. 사실 구도심이 붕괴가 되면 원주 시민들의 공동체성과 자부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유입인구가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마 이런 그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원주 시민이라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네. 원주시가 여러 가지 축제 등을 통해서 구도심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일시적인 축제의 효과로 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대중교통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특징은 구도심에서 주요 대중교통망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도시 개발해서 대중교통망을 외곽으로 다 옮겨버렸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은 이런 대중교통의 연결망과 멀어져 버린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전통시장과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또 구도심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이를 활용해서 고령자들을 위한 특별 주거단지 조성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화재 지역에 대한 재건 계획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원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을 조정을 하고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또 가명외에 원동성당 등의 역사적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지역화해서 원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또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대책은 원주에 대학들이 많은데요. 네. 그 대학들의 공동 캠퍼스를 이 구도심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구도심에 아무래도 접근 가능하게 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프로젝트, 또 미대라든가 디자인과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없이 주차 공간만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구도심을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고령자의 이용이 많은 구도심이 보행 환경이 나빠져서 접근성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도심의 상황들을 지금 지수까지 나왔으니까 빨리 다양한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중앙시장 화재 지역에 대한 재건 계획 빨리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고령자를 위한 특별 주거단지를 조성하거나 또 젊은 층을 위해서 대학 관련 이제 공동 캠퍼스를 유치를 한다면 좀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그런 인구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역사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길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AI 인재 교육을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진행해야 할 때라고요. 예, 얼마 전에 중국이 딥시크라는 AI로 세계를 놀라게 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 원주에서도 올해 디지털 혁신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였고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와 함께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선 지난 21일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컨버전스홀에서 개최된 원주시 초중고 대상 원주 AI 경진대회가 열렸는데요. 16개 팀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예, AI 기술이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당초에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우리 사람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키오스크 이용에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부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시와 대학이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늘 고민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뭐 불가피하기도 하고요. 이 흐름이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조급한 마음에 그 기능적인 부분을 키우는 곳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디지털 AI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좀 키우려고 하면 기본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적인 활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과잉화되고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AI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인 한빛미디어그룹의 박태웅 의장을 잠깐 뵙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분야의 핵심 인자가 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여쭤봤었거든요. 그 AI 기술의 기능적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우선은 AI 특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AI를 잘 활용하려면 독서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최고의 AI 인재는 질문하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사실 AI한테 어떻게 질문을 종합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대답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AI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논리에 기반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벌써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많죠, 수포자.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학생들의 기본적인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학교의 학습 속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 수학 교육 체계들을 좀 개편을 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질문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의식을 AI와 소통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그 어떤 기계를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챗 GPT라든가 중국의 딥시크 같은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종합화하는 능력은 한국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많은 독서를 통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AI와의 소통을 위해서 수학적 교육 체계들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라떼는 마리아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고요. 뭐 교수님 세대도 그랬을 거고, 뭐 독서 많이 해라, 또 수학은 그래도 꼭 미리부터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AI 이제 관련 교육이라는 게 뭐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런 독서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학과 책 읽기가 중요하긴 하나 잘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에 맞추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게 AIC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루두루 모두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부터도 독서를 다시 많이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문화원이 2025년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횡성문화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횡성문화학교는 1999년 문화예술진흥과 보급을 위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로 26년을 맞은 문화학교는 국민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문화 소양과 삶의 질을 높여 문화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횡성문화원 제26기 문화학교는 건전한 여가 문화활동과 향토 문화발전, 그리고 감성 개발에 관심 있는 횡성 군민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한데요. 올해는 총 19개의 문화광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에는 13개의 강좌, 야간에는 6개 강좌로 서예, 문예창작, 한국화 사물놀이, 국악, 한국무용, 에어로빅, 가야금, 생활영어, 난타, 색소폰 등 다채로운 수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각 강좌는 매주 2회 2시간씩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원 이행복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횡성문화원은 1964년 설립되어 지역사회 개발 및 향토문화 진흥과 선인들의 얼을 계승하여 애양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문화 향수권을 신장, 전통 있는 횡성인의 기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횡성문화원 제26기 문학교에서는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향토문화 발전 및 문화적 감성 개발에 관심 있는 횡성군민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횡성문화원은 문화거점센터로서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횡성문화학교, 그럼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는 2월 28일 금요일부터 개별 방문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등재돼 있어야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문화학교는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강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총 32주의 수업이 진행되고요. 상반기는 3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하반기는 8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각 강좌별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1년에 한 번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횡성문화원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회비는 4만 원이고요. 수강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 도구,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횡성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3.1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강원도 내 최대 인원의 독립만세운동 발생지인 애국의 고장 횡성에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4월 1일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문화원 이행복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횡성문화원 제26기 문화학교에서는 19개 문화 강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좌는 매주 2회 2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에게는 횡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문화유적지 답사 및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는 2월 28일부터 접수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저는 참여를 해보고 싶어지는데 네. 이게 횡성 국민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럼 저는 안 될 것 같고 김소희 리포터는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어르신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저는 아쉽게도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선착순 20명 내외니까 어르신분들께 양보를 해드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19개의 문화 강좌 굉장히 다채로운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관심 분야를 잘 선별할 수 있도록 끝으로 한 번만 더 나열을 해주신다면요. 네, 총 19개의 문화 강좌가 있고요. 서예, 문예창작, 한국화, 사물놀이, 국악, 한국무용, 에어로빅, 가야금, 또 생활영어, 난타, 색소폰 등 다채로운 수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채롭네요. 내일부터 횡성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문화를 배우면서 행복한 여가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1인 가구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 중인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고독사 증가로 유품 정리를 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봉주로 원주봉사단 김동희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봉주로 원주 대표 김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일에 앞장서고 계신데요. 이 고독사라고 하면 이제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뜻하죠. 네, 2024년도만 해도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 정리 봉사를 여러 차례 하게 되셨다고요. 네. 네,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이사 라스트 클린업이라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13건의 고독사 현장을 정리했고요.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 2건의 고독사 유품 정리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이 있는데요. 네. 고독사가 의심되어서 연락이 두절돼서 119 응급 구조로 파손된 원룸 현관문을 교체해준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그분 역시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계기로 이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봉사를 하게 되셨을까요? 네, 원주시 높은 1인 가구 비율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쓰레기집에서 생활하시다 건강이 악화되어 고독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 봉사로 시작했지만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면서 삶의 무게와 고독의 깊이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정돈하고 그분들의 남겨진 삶의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이유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무엇 때문으로 파악이 될까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라 생각합니다. 네. 주변과의 소통 부재,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거나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소통은 늘었지만 오히려 진정한 인간관계는 더욱 단절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 고독사 가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없다고 들었는데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고독사 가정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변 이웃과의 단절, 쓰레기 방치, 악취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연락이 안 될 경우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관심을 가진다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심 중요하죠. 네. 이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봉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좀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예,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장 큽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인의 삶의 흔적을 마주할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고인의 남겨진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어려움 속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남겨진 흔적들을 소중히 정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생을 마감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남겨진 소중한 물건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이분들에게 마지막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길이 덜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서로의 마지막 길에 손을 잡아주며 고생했다고 편히 가라고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주로 원주봉사단 김동희 회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은 박다연 진행자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저는 3.1절 대체 휴일이 끝난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4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